23초짜리 빠른 랩 한마디가 빈에서 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불이 꺼진 스튜디오 복도에서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그날 23초였어요. 스태프의 목소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실처럼 떨렸다. 몇 번이고 리허설이 반복되던 평범한 밤. 트로트 무대 뒤편에서 벌어진 일은 소문이 아니라 사건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빈예서가 있었다. 그날의 대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보통은 메이크업 브러쉬가 바쁘게 움직이고 이어폰에서 반주가 새어나오며 서로의 목을 풀어주는 가벼운 농담이 오간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빈예서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손에는 노트 한 권, 펜은 이미 다를 대로 달아 있었다. 스태프가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다. 오늘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말이 이상했다. 조금만 더라는 말은 무대 앞에서는 흔하지만 대기실에서는 흔치 않다. 대기실에서의 더는 대개 체력과 긴장과 공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쓰는 사람처럼. 리허설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 미묘해졌다. 음향 감독이 인이어를 체크하는 동안 무대 감독은 카메라 동선을 확인했다. 조명은 평소처럼 정교하게 움직였지만 정작 사람들의 눈빛은 계속 빈예서에게 가 있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오늘 뭔가 준비한 거 아니야? 준비라는 말이 무대에서는 축복이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때로 위험이었다. 트로트의 틀 안에서 지나치게 튀는 실험은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불러온다. 특히 빠른 랩 같은 것은 트로트의 세계에서는 칼날 같은 선택이었다. 성공하면 전설, 실패하면 조롱. 그 경계선에 선 사람은 늘 상처를 얻는다. 그런데 빈예서는 마치 이미 상처를 감수하기로 마음먹은 얼굴이었다. 리허설 첫 곡은 평범했다. 오히려 안정적이었다. 발성과 호흡, 감정선, 마이크 거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베테랑 스태프들이 오늘 컨디션 좋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문제는 두 번째 곡이었다. 반주가 시작되자 빈에서는 한 박자 늦게 들어왔다. 모니터를 보던 작가가 입을 틀어막았다. 큐 사인 놓쳤나? 하지만 그 늦음은 실수의 늦음이 아니었다. 의도였다. 그녀는 한 박자 늦게 들어오며 오히려 무대를 멈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관객석엔 아직 관객이 없었다. 그런데도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스태프들은 숨을 죽였다. 마치 진짜 생방송인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빈예서가 시선을 들었다. 표정이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얼굴,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 떨리는 건 손끝이 아니라 스튜디오 전체였다. 지금이야. 누군가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 다음은 23초. 정확히 23초짜리 랩이었다. 빠른데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다. 음절 하나하나가 칼처럼 떨어졌다. 발음이 튀지 않았고 리듬이 무너지지 않았고 감정이 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듣는 사람의 속을 뒤집었다. 그 랩은 도전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다. 가사 속에는 이상하게도 트로트의 그림자가 있었다. 사랑, 버림, 버티기, 그리고 웃음. 랩의 언어로 말했지만 트로트의 심장으로 울렸다. 그 대비가 너무 강해서 스태프들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거 괜찮은 건가? 라는 눈빛이었다. 23초가 끝나자 반주는 계속 흘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컷, 컷. 무대 감독이 겨우 외쳤다. 그런데 그 외침조차 흔들렸다. 빈에서는 숨을 몰아쉬며 마이크를 내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근데 꼭 해야 했어요. 그 말이 스튜디오를 완전히 깨뜨렸다. 음향 감독이 헤드폰을 벗으며 욕을 삼켰고 작가가 멍하니 대본을 내려놓았다. 조연출은 이게 방송에 나가면 이라는 말과 이게 안 나가면 이라는 말 사이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때 더 큰 일이 터졌다. 모니터 앞에 한 스태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화면을 멈췄다. 지금 다시 보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무대 위가 아니었다. 무대 뒤쪽 암전처럼 어두운 구석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있었다. 누구였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빈에서의 랩이 시작되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 마치 신호를 준 것처럼. 저 사람 누군데? 스태프 아니야? 아니, 저 라인에 스태프 서면 안 되는데? 갑자기 스튜디오가 소란해졌다. 보안요원이 호출됐고 제작진은 동선표를 뒤졌다. 스태프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떠올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섰다면 그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길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빈에서의 23초 랩, 정말 즉흥이었나? 사람들은 그녀의 노트를 떠올렸다. 대기실에서 계속 적던 그 노트. 조금만 더 라고 말하던 그 표정. 그리고 무대에서의 한 박자 늦음. 설마, 계획? 누군가가 말하자 다른 누군가가 즉시 반박했다. 그 나이에 무슨 계획을 그렇게. 하지만 반박하는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그럴듯했기 때문이다. 빈에서는 대기실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닫았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스태프는 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노크했다. 예서 씨, 괜찮아요? 잠시 후 아주 낮은 대답이 들렸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은 누군가 없애려 한다는 뜻으로 들렸다. 제작진은 바로 회의를 열었다. 방송에 넣을지 말지가 아니라 이 장면이 나가면 누가 상처받는지를 먼저 따져야 했다. 무대는 무대지만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그때 한 베테랑 PD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트로트의 마지막 보석 같은 순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보석은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죠.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더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노트북을 열어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23초. 그 짧은 시간 안에 빈에서의 얼굴은 3번 바뀌었다. 처음엔 두려움, 그 다음엔 결심, 마지막엔 이상하게도 안도. 마치 이 23초를 말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사람처럼. 그리고 다시 화면 속 구석, 그 실루엣, 그 고개 끄덕임. 진실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 첫 번째 가능성, 빈에서가 스스로 계획한 무대의 반전. 두 번째 가능성, 누군가가 그녀를 연출했다. 세 번째 가능성, 둘 다 아니고 그날의 분위기 자체가 그녀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23초가 빈에서를 바꿔놓았다. 그리고 더 잔인한 사실이 또 하나 있었다. 그 23초는 빈에서만 바꿔놓지 않았다. 스태프, 제작진, 그리고 트로트를 안전한 장르라고 믿던 사람들의 상식까지 전부 뒤집어 놓았다. 며칠 뒤 빈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무대에 다시 올랐다. 웃었다. 인사했다. 트로트를 불렀다. 완벽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스태프는 알았다. 그 웃음이 괜찮다는 웃음이 아니라 버티겠다는 웃음이라는 걸. 방송이 나갈지 편집될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더 이상한 소문도 돌았다. 그 23초 영상 누군가가 이미 갖고 있다. 원본이 따로 빠졌다. 편집본과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점점 확신했다. 그날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마지막으로 그 베테랑 PD가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트로트는 원래 울음을 노래로 바꾸는 장르예요. 근데 그날 빈에서는 노래를 랩으로 바꾸면서도 울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게 무서웠죠. 너무 진짜라서. 23초. 짧은 시간. 하지만 그 짧음 때문에 더 날카로웠다. 그리고 누구도 모른다. 그 23초가 빈에서를 구할지, 더 깊은 소용돌이로 밀어넣을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스태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같은 단어가 있었다. 보석, 그리고 동시에 폭발.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